네, 우선 뭐 다음 주 환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위아래 다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1,400원 위로도 바라볼 수 있고요. 뭐 반대로 20에서 30원 이상 급락할 가능성도 모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오늘도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1,400원은 터치하지 않고 1,370원에서 80원을 등락하는 수준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주 초반까지만 해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좀 달러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도 뭐 1,380원대에서 움직였죠. 근데 이제 주 후반으로 오면서 달러가 다시 약해졌고 환율 레벨도 소폭 낮아졌습니다. 달러가 약해진 건 상대적으로 유로와 일본 엔화가 강해졌기 때문인데 우선 유럽 3분기 GDP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예상보다 성장세가 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물가 지표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22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해졌고요. 이런 부분이 유로화 강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BOJ 금정위도 있었는데 물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엔화도 다시 강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서 유로화가 강해졌고 일본 BOJ도 예상보다는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엔화도 강해졌고 그리고 한국 원화도 같이 따라가면서 생각보다는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고 환율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네.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고 이 이벤트들이 어떻게 환율에 미친 영향이 뭘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우선 한국 10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요. 뭐 호주 RBA나 영국 BOE 그리고 FOMC 같은 주요 통화정책 회의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도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뭐니 해도 이제 미국 대선인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수요일에 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상하원 선거까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누가 될지 중요하겠지만 상하원을 어떤 당이 가져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대선 말고도 미국 FOMC도 있죠. 이제 금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건데 우선 금리는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폭은 지난 9월 때처럼 50bp는 아니고 25bp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물가가 좀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맞는데 이번 주 발표된 뭐 미국 3분기 GDP나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인하폭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아무래도 뭐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언급을 할지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해석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다음 주 이벤트가 되게 큰 건이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가 미국 대선이고 두 번째가 FOMC 같아요. 네네. 그럼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이긴다면 환율이 상방, 그 다음에 해리스가 이긴다면 하방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다음 주 환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위아래 다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1,400원 위로도 바라볼 수 있고요. 뭐 반대로 20에서 30원 이상 급락할 가능성도 모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우선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상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는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에는 좀 이벤트 소멸이나 좀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환율이 좀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점차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도 공화당이 모두 가져가는 소위 레드 스윕이라고 하죠.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 아무래도 뭐 관세나 뭐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초강세로 갈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환율이 1,400원 위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는 약해질 거고 환율은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미국 대선과 상하원 결과에 따라서 환율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상하원이 어떻게 당선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환율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다음 주 레인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60원에서 141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우선 이번 주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유로화가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대선이나 FOMC 같은 대형 이벤트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좀 환율이 다음 주에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뭐 BOJ 금정위가 있긴 했지만 그 결과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미국 이벤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 통화 자체가 서로 좀 동조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엔원 환율만 보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895원에서 915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